네, 됐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화를입니다. 수업들 잘 쉬었어요? 예, 잘 쉬신 것 같네요. 자, 그럼 힘차게 수업도 잘 보냈으니까 우리 시작 때 모아놓은 에너지를 한껏 끌어 모아서 또 한번 쌓아봐야 되겠죠? 예, 함께 몸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손 들어서 머리띠에서 깍지 끼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고요.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리면서 좀 연결돼 어떤 마음에 내가 다시 한번 채워줍니다. 쭉쭉쭉
내려놓으시고 한 번 더 호흡 들어갔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려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자, 오른쪽 겨드랑이 같이 호흡 힘들어 올려서 고개 허리까지. 자, 오른쪽. 아이고 소리가 나오네. 아이고 소리가 나오네. 고생들 많으셨죠? 정면전에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뒤로 한번 쭉 걷어올리고 자, 양손 깍지 껴서 뒤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뒷짐질 수 있는 분은 뒷짐을 지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손 호흡하면서 양손을 벌리는 거예요. 자, 호흡하시다가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자신이 젖힐 수 있는 만큼 펼쳐봅니다. 그리고 뒤에 깍지 끼신 분은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주먹을 밑으로 내리는 힘으로 어깨를 딱 열어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여는 거예요. 자, 풀었다가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활짝 열고 주먹을 밑으로 쭉 내리면서 어깨로 활짝 열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자, 오른손 앞으로 왼손으로 팔꿈치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어깨를 열어주는 겁니다. 시선은 손과 반대쪽. 내려놓으시고요. 자, 왼손 앞으로 오른손 팔꿈치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자, 양손 들어서 머리 뒤에 깍지 끼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당기면서 정면 바라보시고요.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정면 오른손 들어서 왼쪽 머리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지그시 당겨줍니다. 들어가시고요. 왼손 들어서 머리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이번에 양손 깍지 껴서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 두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뒤로 밀어줍니다. 목 뒤부터 척추까지 자극이 가도록 지그시 밀어줍니다. 자, 내려놓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양손 깍지 껴서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리고 이야. 자, 몸 좀 풀리셨어요? 개운하시죠? 자, 일어나셔서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이모래 하시고 부르겠습니다.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냉세 공기는 반대로 긴 딸만
여러분 박신벌 사관님, 이 나라의 평화와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합니다. 또한 소속녀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평안한 나날이 되고 집회 대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영조 3도 읽겠습니다. 영두 천지 영기하심 영원사여의하심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하심 영원사여의하심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천지 영기하심 영원사여의하심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정. 영문을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함께해 주신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70년 분단 체제를 유지해왔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 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오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이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하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하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평화를 향한 각자의 영혼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영계하심 영원사유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하심 영원사유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하심 영원사유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말씀하시기를 옛날 공자께서는 어느 때 도둑의 무리에게 둘러싸임을 당하사 7일 동안 양식이 끊어졌을 때 태연히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기후가 추운 뒤에야 성백의 절개를 알고 혼란이 있은 후에야 공부에 참된 힘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대중의 마음에 조금도 요란하지 아니하여 서로 평온한 몸성으로 노래하며 화답하거늘 도둑의 무리가 그 광경을 엿보고 크게 놀래어 가로되 이는 반드시 하늘사람의 무리라 하고 드디어 물러갔다 하나니 이는 만고에 안심하는 표본이 되는만 하나니라. 이상은 원불교 대종 정산종사법보 소금편 31장 말씀이었습니다. 잘 쉬었죠? 양상님 보니까 뭔가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지난 한 주 참 산란했던 시간이었어요. 그죠? 추석 바로 전날 우리 어머니들과 성주 주민들 성주 근처에 가서 참 되도 않는 말들도 듣고 오고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말하달라니까 기밀이라고. 아니 환경영향평가 하고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입장을 내비쳐야 하는 사람의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게 무슨 국가보안이나 된답니까? 거기에 무슨 주한미군의 비밀작전이라도 뭐 아니면은 사드의 핵심 무언가 부품이라도 들어가는 겁니까? 뭐 사드의 뭐 비밀 설계도라도 그 안에서 회의하나 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법문이 이제 분장님께서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대중들과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도둑을 만났나 보죠. 도둑의 무리가 이제 그들을 감싸고서 이제 협박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7일 밤낮을 지나니까 사람 대중들이 얼마나 이제 화도 나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목숨이 콰이 목숨과 같은 때였으니까 전란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자가 나왔던 때가.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혼란하니까 이런 때야말로 우리들의 공부심이 드러나는 때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평상시와 같이 일상으로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들의 공부심이 드러날 거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 우리들의 평온한 마음으로서 살아가지만은 그 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크게 놀라서 도망가게 하는, 쉽게 건들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놀라서 도망가거나 혹은 우리가 두려워서 숨거나 또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들 것을 내놓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옛 성현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바로 평상심. 정산정사께서도 아주 긴 법문을 통해서 평상심이 보다 대종사님 법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대종사께서 이제 영광 이제 바닷가잖아요. 어디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막 산이 뭐 세상이 뒤집히는 듯이 이제 배가 뒤집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비명
지르고 막 환란이 있으니까 이때 대종사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 후에 풍랑이 그치고 하고 이제 어른의 유형을 알았다. 함께 그 풍랑을 우리가 놀라나 안 놀라나 그 혼란한 심경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결국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 혼란한 심경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가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때 당시에 모아졌던 그리고 먹었던 마음의 힘들이 오히려 그때 더욱더 큰 공부의 힘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옛 선현들이 이제 하셨던 일들이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자선을 하거나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독경 혹은 주문을 외거나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거를 정신수양이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해요. 원불교에서 공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입니다. 이 평상심과 같은 이 산란하지 않은 이 정신에서 올바른 생각이 나타나고 올바른 생각이 나타나야 바른 행동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 공부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본문입니다.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부를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심, 나누는 마음, 그리고 또는 바깥에서 오는 경계, 자극에 산란하지 않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철주의 중심과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철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기둥의 중심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딱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목표, 정이라고 하는데, 정할 정자에 고요할 정자, 한 곳에 마음을 정해서 고요한 마음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할 때는 소리에 집중을 하거나, 자선을 할 때는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영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죠.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면은 잡철이 떨어져 나가듯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걸 더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더 빠르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나기도 하고, 혹은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잡철이 떨어져 나가고 온전하게 마음이 세워지고 고요한 마음이 나요.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올바른 지혜가 나타나니까 그 지혜에 따라서 올바르게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옛날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성과 연불 또는 실행을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혹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폭력과, 물리적 폭력과, 사법적 폭력과,
돈과 슬수로서 이 자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아,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있을까? 혹은 이보다 더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이 자리에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는 것. 공자님을 둘러쌌던 그 도둑의 무리가 원했던 것처럼 저 도둑의 무리들, 지난 70년 동안 이곳을,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의 자유를, 국민의 삶을 빼앗아갔던 그 도둑들이 원하는 것도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 7일간 경찰이 들어온다, 혹은 이 길을 연다, 미군들이 이 길을 지나간다,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목적은 다 여기에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공자님이 하셨던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셨던 것처럼 그저 편안하게, 중요한 것은 평상심으로서 저들이 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지쳐 쓰러져 나가게 하는 것, 혹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 저들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들에게도 잡아먹히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잡아먹혀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에게도 잡아먹히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영원하는 것에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고 한번 바램도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는 너무 산란할 때는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해보기도 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게 참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영주를 외거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토양이 된다. 중요한 것은 토양입니다. 토양은 열매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철제 중심과 같은 정신에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를 나와서 평상과 같이 행동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타난다. 우리가 추석 지내고 이제 조금 더 쉽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상을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상황실에서 보내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난 13차 평화행동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특히 주한미군이 이 자리를 지나갈 때에는 우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자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잘 아시고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과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늦지만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과 같은 불법행위는 성실한 사업자 정지가 천재는 경찰과 함께 조직 요원들이 촬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목요일날 읽었던 성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 집 대신에 미국의 해외 기지를 넣고 읽어도 전혀 뜻이 바뀌지 않는 아주 더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바트는 이제 한 22리터 정도의 그 양인데요. 열흘가리 포도원이니까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렇게 열흘가리 해서 얻은 소출이 고작 22리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미군 기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지국가라는 책을 읽고 있다 했잖아요. 그걸 다 읽었어요. 제 특기가 아무도 안 보는 두꺼운 책을 붙잡고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이유는 이제 새끼들이 이 해외 기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다 읽은 소감은 뭐냐면 그 미국의 그 조지 부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놈이 집권할 때 악의 축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테러 지원 국가라고 해갖고 이제 한번 굉장히 이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해외 기지야말로 악의 축입니다. 예. 이 해외 기지가 일으키는 온갖 비리들, 도태, 남용, 지역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악의 축이다 하는 것을 그런 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 군사적인 이야기, 군사적으로 이제 이들이 의도하는 건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저자가 이제 미군 기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해악들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문제입니다. 네, 섹스 산업. 미군 기지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섹스 산업이 이제 병행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섹스 산업의 신뢰를 지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를 예를 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이제 다른 나라들 예를 다 드는데, 다른 문제는 섹스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지, 그 전쟁 이후에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을 산업 전선하고 죽였어요. 이들이 미군과 이제 접촉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동력이라고 얼마나 붙이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제 외면하고 나몰라라 해버렸던 게 이제 기지촌 여성들인데, 지금은 이 미군 새끼들이 평택에서 이제 이 오산기지, 평택기지, 거기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여성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러시아의 여성들을 무슨 이제 여상한 비자로 이제 속여가지고 와서, 거기는 한국인도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군요. 걔네들 유흥가는. 거기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놀고 먹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섹스 산업이 그 미군 기지 있는 데는 항상 이제 동행을 하는데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군대 안에서 그렇게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도 여군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3분의 1의 여군이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폭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끼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말종들이 벌이는 짓을 그냥 해외 기지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자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저렇게 많은 해외 기지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을까 한 거잖아요. 참 몰랐던 사실을 알았는데 그 군사 기지를 세우는 것부터 해갖고 그 안에 돌아가는 그 모든 물자 제공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메이저 협력업체가 드나들고 있잖아요. 바로 그 민간 업체가 실제 이제 군사 기지를 통해서 그 이익을 얻는데 그 제1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정말 그 미국이 실제 국내의 문제는 굉장히 그 사정이 안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의료 문제, 복지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돼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나라 돈을 사실 그런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미국 놈들은 이 해외 기지 여기에 그냥 이빨린 목에 물 붓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이 그동안 그 민간업체에 들어간 돈이 3,800억 달러라고 해요.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제가 계산기 입력을 해봤는데 한도가 넘어가고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려면 이제 그냥 큰 종이에다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해야 될 정도로 계산기도 계산이 안 될 만큼 큰 돈이 여기에 쏟아져 붙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큰 그 이익을 얻는 게 이제 민간업체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딕 체니라는 친구 기억나세요? 아버지 부시 때 국방장관을 했고 아들 부시 때 그 부통령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그 군사기지 거래하는 회사가 글쎄 그 444억 달러를 수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렇게 이 민간 업체들이 그 군사 기지를 통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런 이제 그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뇌물 쓰고 로비하고 지역의 마피아들과 손잡고 쿵짝쿵짝 자기들끼리 해먹고 이탈리아가 마피아의 원조잖아요. 마피아들이 군사기지를 유지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군 새끼들 섹스 산업으로 이렇게 해주듯이 그런 이제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미군 기지가 사람들의 그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게 없는데 오직 그 협력업체라고 하는 민간업체라고 하는 기지를 유지하고 세우고 유지하는 얘들에게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기지를 세울 때마다 얘들이 여기 사드 기지를 세울 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한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이제 유지한다. 이게 늘 얘네들이 말하는 선전이잖아요. 과연 실제로 그런가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그 미군 기지가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혀 아니다. 네. 증명을 할 때 증거가 없다. 이거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요. 우리는 지금 뭐 분단을 구실로 해서 또 북한이 늘 우리를 고발한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있는데 실제로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더 북한과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전협정이라는 임시협정으로 지금도 계속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분단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전과 효과들을 우리한테 계속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북한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북한 당사자 생각할 때 세계 최강대국이 자기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군사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이 바로 자기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를 자기네들을 그렇게 흡수해버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해서 더 긴장이 유발되고 실제 이제 또 이렇게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더 평화와 멀어지고 있는 게 실제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군사기지가 있는 그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참 굉장히 재미있게 이 내용을 읽었는데 재미있으세요? 예. 재미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문제인 건데 이제 말하다가 까먹었어요. 재미있다. 재미있으세요. 소리 왔다. 예. 생각이 같습니다. 릴리패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구리가 이제 연못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 중간에 디딤판 역할을 하는 연잎을 말하더라고요. 릴리패드가 연잎이라는 이름입니다. 연잎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미국의 펜타곤이 이제 펜타곤은 국방부를 말하는 건데 펜타곤의 해외 기지 그 유지 전략이 릴리패드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군사기지를 세우는 게 실제 지역 여론에 안 좋고 계속해서 반대 시위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자국의 국내 그 삶의 질을 높여야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는 그냥 군사기지에 쏟아부으니까는 이게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릴리패드라는 전략을 쓰는데 뭐냐면은 고정적인 군사기지 대신에 거의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기지로서 이제 그 기지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는 역할은 군사기지가 있는 거랑 똑같은 속셈으로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군사기지는 없습니다. 그냥 중간 거점으로서 이렇게 그냥 통과하는 그런 그 임시적인 그 기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만 여기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군사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페인트 모션, 그 비판자들이 반대자들이 보기에 이게 그냥 완전히 고정적인 군사기지가 아니다라고 보이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릴리패드인데 그런 릴리패드라는 전략을 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군사기지가 있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임시적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무슨 연합훈련, 군사훈련 뭐 한다는 식으로 거의 상시적으로 거기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 군사기지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사드 기지와 좀 연관 지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국이 군사기지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밑빠지게 물 붓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해외 군사기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축소 전략으로 이제 예산을 절감을 합니다. 보니까 펜타곤은 의회가 끊임없이 예산을 감시하고 하는데도 그런 거 안 한 것 없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그 이유를 붙이고 만들고 해서 예산을 그냥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가 이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듯이 미국도 펜타곤을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돈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돈을 이제 줄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패드 전략으로 이제 군사기지가 그렇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그런 전략에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의 그 반대 여론에 대해서 그 굉장히 얘네들이 예민합니다. 그 기지에서 반대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그 하는 그 일들의 그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대 운동이나 그런 저항이나 시위에 예민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사드 기지는 밀리패드와도 맞지 않아요. 인지 거점이 아니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기지를 여기다 박아놨어요. 예. 게다가 또 이제 미국의 그 군사 전략이 또 다른 강대국 미국이나 소련과 이렇게 어떤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제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우회하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사이드기지는 그렇지도 않아요. 바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맞닿는 곳에다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기지를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져도 사드 기지는 미국의 그 해외 기지 군사 전략과도 맞지 않는 그냥 억지고 그냥 어거지고 무리수로 그냥 여기에 박아놨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아시해야 할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전혀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송리가 그냥 저기 골프장에만 사드 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놈들이 또 새로운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서 골프장 갖고는 우리가 너무나 좁다, 불편하다,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거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리까지 접수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미군 기지는 절대로 처음에 주어진 그거에만 만족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확장을 하거든요. 평택 미군 기지가 바로 그 예잖아요. 처음에 그 기지만 있었는데 이거를 확장하는 논리로 의정부 동두선의 기지를 다 통폐합한다는 논리로 평택에 있는 그 대충이 도둑이 여긴 마을 생 사람들을 다 내쫓고 기지를 더 넓혀버렸거든요. 예. 소정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가 있는 곳에는 정말 그 박수기 대변인이 늘 얘기하듯이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교통사고는 기본이고 오키나와에서 미국 새끼들이 여중생을 집단 강간을 해가지고 1995년에 그래갖고 그게 하여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반대하는 불을 질렀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오키나와는 그 미군기지 뭡니까 그 해병대 기지가 그래서 결국 이전하게 되는데 푸텐바 기지라는 데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주지사, 오키나와 주지사까지도 이제 그렇게 기지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
우리도 그냥 이런 미군 기지의 그런 위용에 또 거기 부역 권력의 이런 그런 압박에 우리가 해도 되겠냐? 우리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논리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나중에는 이 마을까지 우리가 흡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골프장에 차지할 수 있는 저 기지를 우리가 물리쳐야 하잖아요. 내쫓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군 기지 운영하는 펜타곤 운영 기지에 사드 기지는 자기네들의 기본 그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요. 유니패드 전략도 아니에요. 임시 거점으로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군 기지 예산이 끝없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없어 지금 줄여야 된다. 전략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맞대고 있는 데서 이렇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일이 미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아요. 무엇보다도 여기 소송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미군 새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미군으로 하여금 이 사드 기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다시 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실제 미군 기지를 통해서 제일 많은 이득을 얻는 게 그 협력업체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여기도 이제 많은 협력업체, 민간업체가 다니고 있는데 실제 얘네들이 미군 기지를 돌게 하는 그 실제 그 운영하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핏줄이거든요.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놔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는 소감이. 그냥 얘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 살 수 없이 이런 거다 하는 그런 뭐 이제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는데 실제 얘네들이 끊임없이 들고 달고 하면서 하여튼 이미지가 저렇게 뭐를 세우고 건설하고 짓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봐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군 기지 철거할 때도 가장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이상이 제가 이제 기과를 읽고 나서 느낀 점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 미군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 운동이다. 반대하는 투쟁이다. 이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제일 민감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반대하고 저항하고 끊임없이 모이고 규탄하고 투쟁하고 할 때 이 끝이 성서 말씀이 말하잖아요. 예. 미군이 기지가 하는 일들이 실제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만 끼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그냥 크게 말한 게 아니고 나의 귀에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귀에다가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은밀하게 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예, 바로 미군 기지가 절대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언자도 우리에게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바꿔 말하면 많은 기지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기지들이라도 텅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군사기지에 사람 하나 살지 않게 되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합시다. 저항합시다. 평화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2000일을 여기에서 싸워왔습니다. 앞으로 2만일이라도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저 달마산에 갇혀있는 미국놈들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나들을 당장 빼라. 아들을 당장 빼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국방부는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를 뽑아내고 사드를 뽑아내고 미군들 몰아낼 때까지 미군들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이 길은 소성리 주민의 길이다. 이 길은 소성리 주민의 길이다.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무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무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야.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야. 소성리가 평화롭다. 소성리가 평화롭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여기는 소성리 마을길이다. 여기는 소성리 마을길이다. 소성리 마을길로 소성리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 마을길은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마을길은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주민이 옳다.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들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지가 지나가지고 내 부분들 지어 일을 막 차 같은데요. 여기 떨어졌어. 확인. 먹어봐라. 불 질러볼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냄새 안 나? 함께 외치겠습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우리의 말길로 우리의 말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 마을길에 소송리 마을길에 경찰을 몰아넣는 경찰을 몰아넣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이 길은 소송리 마을길이다. 이 길은 소송리 마을길이다. 소송리 마을길에서 소송리 마을길에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이 길은 소송리 마을길이다. 이 길은 소송리 마을길이다.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부가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내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통행의 안전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마을길을 회피해서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차량 통행이 우선인 주천로, 문덕로, 경북대로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소성길, 소성리 주민들의 생활이 우선인 소성리 마을길입니다. 이 마을길은 회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회피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행을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매일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5월 14일 이전처럼 필요할 때 모아서 한 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군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5번, 그리고 이제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소성리 마을 주민들의 삶을 국가가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국가는 이 소성리 주민들의 삶을 미군에게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있는 경찰 여러분 지겹죠? 그러다 보니까 잡담도 할 수 있고 노닥거리며 웃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고뇌할 때 발뒤꿈치를 들고 그 옆을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밀어줄까?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아, 서장을 비웃은 거예요. 8686이 서장이야. 높으신 분이니까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급한 일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주민들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경찰 여러분은 이 주민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앞에서 잡담하고 떠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 앞으로 모이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